네, 이번에는 영문학의 그 3대 비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3대 영문학 3대 비극이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영문학 3대 비극이라고 합니다. 세익스피어의 리어 왕, 그 다음에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그 다음에 허먼 멜빌의 모비딕. 이것을 영문학의 그 3대 비극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책을 볼 때는 고대 그리스의 그 비극보다는 좀 처절함의 정도가 좀 덜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뭐 이렇게 3대 비극으로 꽂았으니까 어쨌든 그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한번 영문학 3대 비극에 대해서 리어 왕과 그 다음에 폭풍의 언덕과 모비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그 비극은 희극보다 우리에게 그 큰 교훈을 선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극을 보면 고대 그리스 비극에도 보면 희극보다는 비극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교훈을 끼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 뭐 희극보다는 비극을 통해서 인간의 그 비극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이 우리가 피하고 싶은 내용이니까 그 비극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면서 비극에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비극의 다양한 그 인간의 삶의 비극을 보여주면서 조심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희극보다는 비극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세익스피어의 리어 왕인데요. 영문학 3대 비극 중 첫 번째는 뭐 순서는 없습니다만 첫 번째는 리어 왕입니다. 1606년에 세익스피어가 집필한 거고요. 여기 레어 왕의 그 전설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세익스피어가 레어 왕의 초기 작품에는 3딸 가운데 2딸의 불효에 고생하지만 결국은 왕자를 되찾는다는 내용인데요. 레어 왕이. 그런데 세익스피어는 결말을 바꾸죠. 80세 노인인 리어 왕. 세익스피어의 2배의 나이네요. 자식의 배신이 작품의 모티브로 리어 왕과 글로스터 백작은 같은 처지입니다. 권력과 치정의 눈먼 자들의 진흙탕 같은 증오와 싸움이 핏빛으로 물드는 작품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상처 입고 부정당해서 소모되어 가는 그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 가정, 사회, 국가 차원으로 확장되는 갈등의 모습입니다. 모두의 파국인 대단히 부정적인 결말이며 냉정한 현실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도 포함되는 게 바로 이 리어 왕이죠. 그 햄릿부터 시작하는 그런 오델로, 그 맥베스, 그 다음에 리어 왕. 어쨌든 이 리어 왕은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으로도 불리는데 영문학의 3대 비극으로도 불리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1847년에 나온 에밀리 브론테의 유일한 작품이고요. 소설 속의 그 언쇼가의 저택 이름이기도 한 이 원제는 우더링 하이츠라고 되어 있네요. 우더링 하이츠인데 한글로 뭐 풀어 쓴다면 뭐 폭풍이 몰아치는 언덕 위의 집 정도 되겠네요. 황량하고 거친 들판 가운데서 주인공 히스클리프의
광기 어리고 격정적인 사랑과 처절한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히스클리프라는 말은 히스, 들판의 흔한 들꽃 혹은 히스 무성한 황야, 그런 뜻이고요. 클리프는 그 절벽이니까 그 히스와 클리프의 합성어로 볼 수 있어서 천한 신분으로 복수를 위해 극한으로 치닫는 의미를 예상하게 하죠. 저자가 살던 영국의 요크셔의 그 하워스에는 히스가 무성한 황야가 있었다고 합니다. 출간 당시 이 소설은 잔인한 폭력성과 사회 정서를 무시하는 비도덕성으로 평론가와 독자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작품을 영문학 제3대 비극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식까지도 얼마든지 희생시키는 소름 돋는 그런 광적 탐욕이 묵직하고 강렬한 여운으로 남는 작품입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자식까지 희생하는 이런 거는 그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품에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현상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모비딕입니다. 허민 멜빌의 모비딕. 예전에 제 어렸을 때는 백경이라고, 백경이라는 말로 아마 번역돼서 제목이 나온 책을 저도 읽은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책이 바로 모비딕입니다. 그래서 그 외다리인 에이허브 선장과 향유 고래인 모비딕의 아주 짧지만 강렬한 한판 대결이 펼쳐집니다. 함께 항해하면서 유일한 생존자로 그려지는 이스마일의 입을 빌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쓰인 욕망의 인간과 거대한 뚝심의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과의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19세기에는 포경업이 아주 대단한 사업이었나 봅니다. 고래잡이가 주는 그 혜택과 부는 거친 대양과의 싸움을 무릅쓰고 기꺼이 사람의 목숨도 바칠 정도의 산업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포경업에 대한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포경업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과 아울러 고래의 특징 서술과 또 고래잡이 역사, 그런 것들이 몇 편의 논문처럼 그렇게 나열되어 있어서 다소 지루한 면이 없진 않습니다만 에이허브를 비롯해서 피쿼드호의 선원들과 모비딕의 쫓고 쫓기는 치열한 한판 승부를 서사적인 표현으로 맛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문학 3대 비극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비극을 왜 보냐? 희극보다는 희극에서도 어떤 풍자나 해악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교훈을 얻지만 조금 더 우리가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은 비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극을 볼 때 조금 더 공감하고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문학 3대 비극인 그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 그 다음에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허먼 멜빌의 모비딕 세 권을 소개했습니다.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이 세 권을 한번 읽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